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비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와 진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6석, 국민의당은 7석, 새누리당은 1석을 자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접전지가 많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나지만 예보와 대응 시스템은 허술합니다. 기상청과 환경부로 이원화된 대응 체계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투표가 이틀 앞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돼 후보 간의 비방과 흑색 선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색깔론의 불법 선거 의혹까지 불거져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의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에게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안호영 후보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후보의 신경전은 안 후보가 임 후보의 전과를 거론하고 이에 대해 임 후보가 비공개 정보의 출처를 대라고 역공하면서 확산됐으며 이후 박빙의 선거 구도 속에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의혹과 폭력 시비도 불거졌습니다. 김제부안의 김춘진 후보는 지난 금요일 사전투표에서 택시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는 정황을 목격했다며 이를 사진 찍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 수사로 이어져 당사자 조사 등이 진행됐으며 다른 선거구에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신고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당 도당은 더민주당 소속 모 도의원이 피감기관인 전북생활체육회를 방문해 직위를 이용해 회원 명단을 요구해 고발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병에서 경합 중인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온라인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사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인쇄물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기부 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보면은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뭐 욕이나 하고. 선거판이 과열되면서 총선이 정책선거보단 흑색 비방 선거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내일이면 마감되는데 도내 각 당의 막판 기세 싸움이 치열합니다. 야권은 서로 압도적 우세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한석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당이 내놓은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6석, 국민의당은 최소 7석, 새누리당은 1석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전남에서 불기 시작한 녹색 바람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내 다수당이 무난할 것이라며 7개 선거구에서 당선권에 진입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경합이었던 김제부안과 남원 임실순창에서 승기를 굳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모토로 삼은 전북 발전에 대한 그 뜻을 우리 도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보다 1석이 줄어든 최소 6석을 전망했습니다. 우세를 장담했던 일부 선거구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자체 예측을 조정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과 김홍기 전 국회의장의 지지로 선거 막판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많은 도민들이 협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에 오셔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전주 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무성 대표의 전북도민 비하 발언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최근에는 야당에 실망한 젊은 층도 지지에 가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 의원도 한 명쯤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전주 을에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남원 임실순창에서 현역 의원이 당선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17.3%로 치솟은 상황과 선거 당일 비가 예보된 날씨 변수 등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각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결국 도내 선거 판세는 아직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키 어려운 혼전양상인 셈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허의 선거판에 각 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당 원로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전주 첫 방문지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노년층에서 상대당에 다소 밀리는 것으로 판단한 더민주당의 전략적인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으로 우리가 집결해서 더민주 전주권 새 후보는 경쟁자와의 강점인 50대 초반의 젊음을 강조하며 젊은 일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당은 호남 전역에 강력한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며 대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접전 양상 속에서도 후보 10명이 전원 참가하는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해 새를 과시하는 동시에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당임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시켜서 대한정당, 수권정당이 되어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거대 야당 간 경쟁을 틈새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거리 유세를 통해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촉구하거나 여야 간 연정 실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군소정당 후보들은 차별화된 당의 가치를 주장하며 정당 지지를 호소했으며 무소속도 인물 경쟁력을 무기로 국회 진입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익산시장 재선거입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상대의 공약과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당 정원율 후보의 익산 북부 지역 개발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후보는 표심만을 자극하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율 후보는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익산을 특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농업행정 수도를 두겠다고 하는 건 수도는 이제 캐피털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국가 중심을 얘기하는데 좀 과도한 표현 아닙니까? 새로운 트렌드인 농업을 기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새누리당 최행식 후보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할랄 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 정원율 후보는 시민들의 합의가 없었다며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최행식 후보는 한쪽 입장만 듣고 전체적인 사업성을 간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유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민 안전에 유해가 된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무슬림권 사람들이 25만 명이나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전에 크게 유해를 하거나 유해가 된다거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익산시 부채에 대해 최행식 후보는 장차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강팔문 후보는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익산시에 현 상황에서 재정을 축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이라든가 구도심이라든가 완벽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KTX 역세권은 민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제1, 2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를 끌어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이 밖에 산업단지 분양 방식을 비롯해 공무원과 농민에 대한 상대의 비하 발언 논란, 악취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일진일퇴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도 문자를 통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춘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위법 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선거일에 차량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태워 나르는 행위 등입니다. 도내에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데 주의보는 뒷북 발령이 예사입니다. 건강까지 위협해 특별관리가 시급한데도 되려 예보나 대응 체계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을 뒤덮은 뿌연 먼지. 주말과 휴일 내내 전라북도는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중국발 흙먼지인 황사가 뒤덮였습니다. 주의보까지 발령됐지만 미리 대비하긴 어려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의 경우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지만 황사 예보는 주말 당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거 확인하고 움직이고 웬만하면 너무 이제 농도 심하다 싶으면 안 나가게 되고.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하지만 예보 시스템은 허술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 기상청 통합예보실 미세먼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의보 등 특보 발령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상청은 지역 예보도 본청 예보팀의 업무라며 선을 긋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보 발령 의무만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예보를 미세먼지나 이거 예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예보는 전국적으로 여기서 합니다. 환경부 본청에서요. 근데 예보는 지금 기상청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기상청에 들어가서 큰 힘이 됐어요. 도내 15개 측정소에서 수치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담당자도 단 한 명뿐입니다. 담당한다는 건 홍보부터 기록. 모든 거 예산부터 이 관련 업무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12일로 전국에서 경기도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세먼지 관측과 대비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라 도입된 쌀 변동 직불금을 감축하는 것은 농민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농민 대표의 국회 진출을 호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농업 직불금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직불금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주시 동산동 대흥교차로 인근에서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 2대, 탱크로리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6살 김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벚꽃 개화기인 지난 1일부터 10일간 전주 동물원 입장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물원 야간 개장에는 주말에 3만 7천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청소년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이달 말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춘향제와 전주 대사슴놀이 등 6개의 대규모 행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전라북도는 행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요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가 앞으로 3주간 소 사육 농가의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합니다. 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된 농가가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해줄 방침입니다. 공무원 응시생이 정부 청사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담당 사무실에 열 감지 센서와 보안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업무용 PC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1, 4분기에 군산시를 다녀간 관광객이 22만여 명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